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기방, 단기 원룸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단기 오피스텔, 단기 주거, 숙박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죠.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플랫폼은 아직 사람이 모여야지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명은 방단기예요. 방단기. 그래서 네이버에 방단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서비스를 개발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예, 우연히 제 알바생이 이거를 운영을 잠깐 했다가 버리려고 그랬던 거를 제가 안 돼! 버리면 안 돼! 기회야!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조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긴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였다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아직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허접합니다. 거의 뭐 원페이지 서비스인데 아직 뭐 직접 메모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한 80% 정도 구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요거를 컨셉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그 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 빌리고자 하는 사람과 방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등하게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직접 알아서 그냥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 중개 수수료를 책정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요거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아직 뭐 수익 모델도 여러 가지 붙일 수는 있는데 이걸 뭐 당장 붙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붙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기방 임대 플랫폼, 단기방 거래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요거를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아낌없이 다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 아이디어는 사실 워낙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뭐 남는 방이 있잖아요. 남는 방을 단기 월세로 아니면 뭐 2주 이상을 저희는 단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주 이상. 보통 단기 방이라고 하면은 강남이나 뭐 신촌 쪽에 많은데 관악구 쪽에도 좀 있고요. 근데 단기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부동산들이나 집주인들이 공시를 메꾸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공시를 메꾸기 위해서 방을 빌려줍니다. 장기 계약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지리적인 뭐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을 때 보통 방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기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보통 이거를 수익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한 20만원 정도 수익을 챙기고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한 40만원, 뭐 많게는 아주 좋은 방이다. 그러면 한 50만원까지도 월 수익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그냥 제가 에어비앤비 했던 거랑 거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여행객들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로컬들, 국내 학생들, 보통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 단기 취업 준비생들 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빌리는 거죠. 인턴으로 왔는데 잘 곳이 없어, 지낼 곳이 없어. 그래서 뭐 3개월 인턴 동안 3개월 동안 빌리는, 그쵸? 이거는 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면은 되게 비싸니까요. 당연하죠. 1박에 뭐 보통 5만원 정도가 하는데 30일 한 달을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150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그 150만원 어때요? 그 방조차 사실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빌려가지고 한 80만원, 60에서 한 80만원 사이에 월세를 지고 보증금 500에서 1000만원 정도에 그걸 내고 1년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게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잠깐 뭐 2주 미만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3박 4일이 제일 많고요. 2주 미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호텔은 뭐 럭셔리하고 물론 좋은 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한 7, 8만 원 하죠. 그렇죠? 좋은 그런 방들이 아주 좋지도 않죠. 7, 8만 원 평균 정도죠. 호텔이면.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한 일주일 이상을 머물거나 한 3박 4일 이상 머물 거면은 호텔보다는 이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어비앤비 아주 개작살 났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달 초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 수강생들한테 빨리빨리 이제 단기 임대로 빨리 돌려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다 단기 전환을 했어요. 단기 임대업으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큰 타격은 없을 때였는데 미리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단기로 돌렸던 분들은 월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급하게 좀 아쉬운 대로 빨리 뺐던 사람들은 한 2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벌고 있습니다. 최소 15만원 정도는 플러스 알파예요. 아무튼 제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숙박과 주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숙박 주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뭐가 있죠? 월세로 돌리는 게 있어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낫죠, 수익률이. 그리고 뭐 반전세도 있고요. 전세, 반전세, 월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뭐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요. 쉐어하우스. 이것도 일종의 단기인데 한 집에다가 여러 명을 공동 생활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방이 3개다 하면은 뭐 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룸메이트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실로 렌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집을 월세로 통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죠. 하지만 어때요?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여행객이나 이제 국내 여행자들 아니면은 뭐 출장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는 그 여행 앱이 아니에요. 여행 숙박 앱이 아니고요. 그냥 숙박 앱이 돼버렸어요. 숙박 서비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이제 직장인들이 투잡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이상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 저 같은 경우는 사드 때문에 폭망한 케이스예요, 사실. 근데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또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못 했었어요. 단기 임대로 돌린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걸 보고 그쪽으로 돌리는 거를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전세, 반전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 그리고 이제 숙박 단기 임대가 있어요. 전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요런 거가 있죠. 여러분 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숙박 기간이 길어져요. 거주에 가깝게 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여행 숙박이 아니라 숙박보다 거주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장기가 뭡니까? 관리는 필요가 없죠. 번거롭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쪽 초 단기 날짜가 이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쵸? 시간이 쫙쫙쫙쫙 쪼개지면서 어때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쵸?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랑 이 단기 숙박 임대업 부동산에서 주로 하는 이 비즈니스를 곰곰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부동산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도 보고 했는데, 이 단기 숙박 임대업과 지금 에어비앤비를 비교하는 겁니다. 단기 숙박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는 20만원 정도 남겨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 하니까 또 부동산 수수료도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아닌 뭐 집주인이나 아니면 전대로 세입자들이 방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부동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강남권을 예로 들면요, 이게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제가 홍대에서 부동산 20년 한 형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제 사무실도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다 매장부터. 근데 그 형이랑 얘기했는데 되게 달라요. 강남이랑 홍대랑 굉장히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예요. 일단 수익률은 그 강북은 확실히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 매물들이 단기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좋지 않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매물 자체가 싸게 나오는 거를 이제 부동산의 입장에서도 이걸 수익화하려면은 거기다 이제 직기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풀 옵션을 때려 넣어야지만 단기로 머물 사람들이 빌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맥시멈 한 200만원 정도를 때려 넣는다고 합니다. 한 100만원에서 한 80에서 한 200만원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매물일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때려 박은 거예요. 저희가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로 돌리는 것처럼. 예. 그랬는데 이게 저렴한 매물로 나온 것들을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1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거를 다시 전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뭐 집주인의 허락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허락 안 받으면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근데 뭐 형사적인 그런 건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허락을 받으면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업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숙박 임대업이 되는 거예요. 숙박업은 아니죠. 임대업이죠. 예.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는데 싸게 나오는 매물이라는 거는 그런 결점이 많은 매물들이 보통 싸게 나옵니다. 뭐 교통 위치가 안 좋거나 건물이 오래됐거나 그런 것들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걸 빌려서 거기다가 조금 꾸며가지고 이제 다시 전대를 내놓는 거를 이제 단기 숙박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게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주구장창 설명한 대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호스텔식이 있고 뭐 방 하나에 막 그 더블 베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더블 베드가 아니라 2층 침대 같은 거 막 때려 넣어가지고 여러 명을 숙박시키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행이 가면서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타입을 빌려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다 개박살 났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호텔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본사도 다 개박살 났어요. 지금 상장 계획도 다 취소되고요. 아무튼 간에 얘기가 길었는데 수익률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그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에어비앤비 하듯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냐 하니까 당연히 가능하대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많이 해요. 심지어 어떤 부동산에서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공인중개사들이 그쪽에 발견 있고 매물을, 좋은 매물들을 싼 매물들을 잘 아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접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5개 정도씩 운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4개 해서 한 달에 200만원 고정 수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비수기에는 20만원이니까 그게 뭐예요? 보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월 현금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4번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뭐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경우에. 근데 자기가 빌리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받겠죠. 자기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쓰니까. 그렇죠? 근데 다 받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게 보통 한 120에 120 강남에 보통 그런 정도의 시세거든요. 그러면은 한 48만원 정도의 그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다 받지는 않아요. 보통 한 3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강북의 홍대 같은 경우에는, 홍대 신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도 다 안 받는데요. 한 15만원 정도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단기를 빌리는 사람들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단기를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그거를 빌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수수료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수익을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에어비앤비 수익을 보면은 하루에 5만원씩 계산을 해볼게요. 그 성수기, 비수기 그냥 평으로 다 나눠가지고 보면은 한 15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공과금 관리비, 뭐, 다른 소모품비 같은 거 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해요. 그러면 130만원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아니죠. 거기서 월세를 한 70만원 정도 빼면은 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보통. 예. 근데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력이 굉장히 있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아요. 예. 에어비앤비는 보증금을 거의 안 받거든요. 디파짓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 하고 해요. 왜냐면 여행하는데 뭐 하루 숙박비 5만원인데 뭐 50만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는 뭐 한 달치 월세 정도를 보통 보증금으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선불로, 강남은 막 선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내야 되는 게 3달치 월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단기 임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과 관리비 이런 거를 실제로 방을 쓰는 사람이 다 내요. 예, 그래서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120만 원 월세가. 그럼 120만 원 월세는 되게 좋은 방이죠, 사실.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예, 단기로 했을 때 20에서 한 40만 원 수익을 내고선 붙여가지고 그걸 다시 빌려주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20에서 40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예.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까 중개 수익은 빼고요. 예. 대신에 뭐 관리가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 빨래, 채팅,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 거를 대행하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보통 3박 4일 하면 한 달에 방 한 개에 보통 10번을 저희가 카운팅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물론 운 좋게 장기 숙박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한 달, 1년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저희가 청소, 거기서 5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저희가 10번 청소 빨래 한다고 계산하면은 진짜 건당 5만원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청소비를 따로 책정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막 그렇게 수익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50에서 한 80만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발생하고, 이 단기 숙박업 같은 경우는 20에서 40만원 정도. 딱 놓고 보면은 요 수익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에어비앤비 수익에 비하면. 근데 사실 그 관리 비용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해 볼게요. 관리 비용이 여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굉장히 편하죠. 3개월을 이게 에어비앤비 호스트 관점에서 보면 3개월이라는 건 완전 초장기 예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상은 다르죠. 여기는 여행객이고요. 여기는 그냥 로컬, 학생, 직장인, 뭐, 가령 이사를 가기 전에, 뭐, 공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단기를 빌리는 이유는 보통 로컬이에요, 다. 내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단기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타겟팅을 외국인까지 확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 뭐 교환학생, 그리고 이제 출장으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장기 여행객들, 아니면 교포들이 장기로 왔을 때, 뭐 이런 경우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여기에 조인하게 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빨리 푸시를 해가지고, 왜냐면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뭐 피터팬이나 그런 카페 있잖아요.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통해서 단기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뭐 네이버를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직방이나 다방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도 번거롭고, 물론 게시판이 따로 있긴 있어요. 피터팬은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직방 그리고 허위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설명이 길었는데, 이 숙박업,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숙박업은
이런 생태계예요. 이런 라인업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시장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에어비앤비도 대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시간을 계속 쪼개는 거죠. 1년을 빌려서 한 달씩 나눠, 이 단기는 3개월로 나눠서 빌려주는 거고요. 보통 하우스메이트래 쉐어하우스도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한 달 계약도 많지만 계약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지만 그 장기로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신경 쓰기가 싫은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근데 요거를 쪼개가지고 좀 팔면은 당연히 부가가치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근데 취소 수수료 때문에 그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접으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접으면서 이제 취소를 본의 아니게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얘네들이 취소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물론 약간 상담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에어비앤비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숙박업 그리고 임대업 숙박 관련 임대업이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단기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미흡하지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